지난번에는 국내에서의 항일투쟁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국외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항일투쟁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에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이 최초로 일본 군대를 유인을 해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첩을 거뒀어요. 봉오동 전투는 그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이뤄냈고, 또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의 김자진과 역시 그 대한 독립군의 홍범도가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유인해서 아주 섬멸시킨 쾌거예요. 이렇게 독립군들이 빛나는 전공을 올리니까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만주에 있는 마적단을 매수를 해가지고 조선인 복장으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라고 아주 자적극을 벌여. 그 마적단들한테 돈을 주고 저희 공사관을 습격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빙자해서 만주 지역에 일본군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조선군들을, 조선 독립군들을 토벌하겠다, 그런 명분으로. 조선 독립군들은 그 기밀을 알아채리고 이미 할빈 북쪽 그 밀산부 쪽으로다가 후퇴를 했어요. 그 사이에 그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서 간도 지방에 있는 조선인들, 뭐 남녀노소, 또 농사 짓는 사람, 노동자,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사륙을 감행을 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간도 참변이에요. 이때 참 선량한, 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간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 일본인들한테 무참히 그 학살당한 그런 간도 참변이 일어난 거예요. 1920년대에. 그 독립군들은 그 밀산부에 있다가 그 국경 너머 러시아 땅, 그때는 이제 소련 연방으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자유시에 우리 그 조선인들이 고려 때부터 기화해서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약 2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시로 건너갔다가 그 소련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한테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많은 군사를 잃고 다시 만주지방으로 내려오게 돼요. 일본인들은 그 조선의 독립군이 다시 돌아온 것을 알고 이제는 이 독립군을 완전히 소탕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작전을 짜는데, 그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이던 미스야가 그 만주에 이제 마적단이 아니고 이제 군벌을 이용해. 훈춘 사건 때는 그 마적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사관을 습격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빙자해서 간도 참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그 미스야 협정을 맺고 이제 그 마적단이 아닌 만주의 그 군벌, 장장님이라고 하는 이제 군벌과 협상을 하는 거지. 협상을 해서 이제 너희들이 조선 독립군을 체포를 해서 우리 일본 사람한테 일본군에 넘기면은 포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이 만주 군벌들한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때 아주 독립군의 그 투쟁이 굉장히 침체됐어요. 미스야 협정 이후에 독립군은 좀 조직을 재정비해가지고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를 두고 남만주에는 국민부를 뒀어요. 북만주의 그 혁신의회 산하에서는 한국 독립군을 두고 지청천이 사령관이 되고, 국민부가 있는 남만주에서는 조선 혁명군을 조직해서 양세봉이 사령관이
됐어요. 세계 경제공황이 발생을 하고 일본도 경제난이 심화되니까 이제 만주를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그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불과 5일 만에 요동과 길림성을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 만주가 5일 만에 일본한테 다 넘어간 거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만주국의 왕으로 옹려버려. 그래가지고 꼭두각시 나라를 설립을 하는 거지. 만주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정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 동안에는 우리 조선 독립군이 일본과 1대1로 그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국민당의 그 장제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함께 항일 투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사변이 터지자 이제 중국의 장제스는 국제연맹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하니까 국제연맹에선 일본한테 만주에서 철수를 하라. 근데 만주에서 철수하라는 국제연맹의 권고를 일본이 무시해버리고 아예 1933년에는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해, 일본이. 그리고 전쟁을 계속을 하는 거지. 조선의 그 북만주의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국민당의 호로군하고 합작을 해서 쌍성보하고 대전자령이라는 데서 또 한 차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만주의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국민당의 의용군과 합작을 해서 영릉가하고 흥경성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937년에는 일본이 만주국을 병창기지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그 장개석이 수도로 삼고 있던 데가 난징이지. 남경인데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을 해가지고 난징 대학살이라고 그래요. 30만 명이나 되는 남경의 군인과 일반 농민과 노동자, 뭐 이 중국인들은 닥치는 대로 그냥 막 다 죽여버려요. 자그마치 30만 명이나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부녀자하고 뭐 간도 참변 때 조선인들 당하던 것처럼 일본이 이제 난징에서는 엄청난 학살을 자행을 해요.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는 거기서 수도를 충칭으로 중경으로 옮기죠. 우리 독립군도 임시정부도 장개석의 국민당을 따라서 충칭으로 임시정부도 옮겨가요. 만주사변이 일어나던 해 상하이에서는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그 산하에 한국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해요. 이 한국 광복단의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 또 윤봉길은 홍구공원에서 일본 전승절 기념행사장에 폭탄을 투척을 해서 일본 육군 참모총장 등 요인을 암살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장개석이 얘기를 하기를 100만 명이나 되는 중국 청년들이 해나지 못한 일을 조선의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해냈다 하고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장제스가 우리 독립군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1938년에는 전에 의열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던 김원봉 씨가 조선 의용대를 조직을 해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과 손을 잡고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선의용대의 3분의 2는 화북지방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에 합류를 해요. 나머지 잔류 세력들은 김구가 이끄는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 중국도 그 당시에는 이제 장개석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과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으로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결국은 그 공산당과 국민당과 내전을 겪다가 나중에는 국공 합작을 해서 일본에 대항을 하지만은 나중에 그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도 그 모택동의 공산군과 공산당과 그리고 장개석의 국민당이 아주 끝까지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장개석의 군대가 좀 부정부패하고 해서 소련의 그 후원을 받는 모택동 군대한테 패해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가는 그런 형상이 됐죠. 1938년 9월 15일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난 그 다음에죠. 간도 성장을 하고 있던 이범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건의를 한 거지. 건의를 해서 간도 특설대를 설치를 해요. 그 간도 특설대라는 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한 거예요. 독립군을 탄압을 하고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 간도 특설대예요. 그 간도 특설대를 일본 사람도 아닌 그 조선인 간도 성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직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그 친일 단체지. 그래서 그 욕을 먹는데 뭐 정일권이라든가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이 그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뭐 국립묘지에 돌아가셔서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분들은 이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6.25 때 아주 영웅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렸을 때 뭐 그 20살 때 뭐 이런 나이 때 뭐 잘 몰랐겠지.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독립군을 잡아들이고 독립군을 탄압하던 그런 세력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는 남한에 들어와서 또 요직을 거치다가 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그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이게 완전히 반대파가 된 것이지. 어느 때는 일본의 앞제비 노릇을 하다가 또 어느 때는 그 독립군 노릇을 했던 사람이 그 공산당이 돼가지고 침략을 하고 그걸 막는 국군이 되고 말이지. 김일성도 항일 투쟁을 했는데 함경남도 갑산에 그 보천보라고 하는 아주 산골인데 그 산골에 들어가서 일본 경찰 가족들을 뭐 살해하고 또 싸움을 그 일본 경찰들하고 싸우다가
도망을 해서 소련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소련으로 갔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제 일본이 패할 때 보무 담당하게 북한으로 진군을 한 거지. 화북지방으로 갔던 김두봉파들 있잖아요. 화북지방으로 간 김두봉파들은 거기가 이제 연안이지, 연안. 그래서 연안파라고 그래서 그 김두봉파들도 결국 연안파가 돼서 소련군이 일본이 패망한 후에 북한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보직을 차지를 하고 있다가 남침할 때 6.25 남침 때 이 세력들이 그 연안으로 갔던 김두봉 그 세력들이 남침을 하게 되고, 만주 특설대에서 친일파 앞제비가 됐던 이 사람들은 남한 땅으로 들어와서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하다가 6.25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이랬으니 참 민족의 그 시련, 독립운동의 결과가 멋들어지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판에 분열이 돼가지고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해외에서의 독립투쟁사를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네요. 중일전쟁이 터지고 간도 특설대를 설치를 해서 일본의 앞제비 노릇을 해가며 독립군을 잡아들이고 탄압을 하던 그 세력들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우리 조국으로 들어와서 남한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화북지방에 있는 중국 공산당에 합류했던 그 연안파는 소련으로 도망갔다가 동북 항일 연군으로 항일 투쟁을 하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북한으로 들어와서 정권을 잡은 세력과 거기에 연대해서 북한으로 들어가 요직을 차지한 연안파도 나중에는 이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는 연안파를 대거 숙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북 항일연군에 속했던 사람들을 빨치산파라고 하는데, 최용곤이, 김책, 최현, 오진우 이런 사람들이 빨치산파라고 해요. 김일성파. 그 화북지방 중국 공산당 쪽으로 들어가서 항일 투쟁을 하다가 독립이 돼서 북한으로 들어간 이 파들은 연안파라고 하는데, 연안파가 결국은 6.25 전쟁 때 제일 앞장서서 남침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세력이고, 간도 특설대로 활동을 하면서 한때 독립군을 탄압을 했던 그런 세력들은 남한으로 들어와서 6.25 전쟁 때 그 북한 공산당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참 민족의 그 아픔일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그 정치 지형을 보면은 남한에서는 미 군정청이 들어와가지고 한국군 창설을 할 때 그 일본군 경력자를 우선 채용을 했고,
북한에서는 군 창설을 할 때 해방 직후부터 친일 경력자는 완전히 배제를 시켰어요. 요즘에 젊은 층에서 툭 하면은 친일 매국노다, 친일파다 뭐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한때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립을 하고 6.25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운 훌륭한 일을 한 것이고, 북한처럼 친일파를 배척하는 이런 세력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하고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정권을 잡은 이 실세들이 툭 하면 친일파라고 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가만 보면 북한의 주장하고 딱 맞아요. 북한 정권이 친일파를 배제하고 이랬으니까 북한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항일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맞아요. 북한의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항일 투쟁을 하던 주력 부대가 맞긴 맞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에 붙어서 산단 말이지. 그리고 친일을 했던 그 남한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자유진영에서 일본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니 역사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뭐 과거에 독립 투쟁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한다면 용인할 수가 없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